네, 정말 이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20년을 방황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영어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어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영어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인풋이 중요합니까? 아웃풋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인풋이 없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안 됩니다. 되게 웃긴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설가 지망생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5년간 습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 때문에 소설을 좀 한 5개월 동안 못 읽게 됐어요. 그 약간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서적 위주로 읽어야 될 직무적 필요성 때문에 소설을 좀 5개월간 멀리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닝 루틴, 아침형 인간으로서 출근 전에 무조건 30분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소설을 딱 안 읽고 4개월이 지나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타고난 천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해밍웨이나 뭐 섹스피어 이렇게 아니니까 일단은 인풋이 아니면은 안 나온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외국어인 영어는 인풋이 없으면 나올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리딩, 리스닝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리딩이 더 중요해요? 리스닝이 더 중요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미드로 공부하는 게 좋던데. 그래서 나는 영어 원서 읽는 것은 정말 미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리딩이 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리딩이 왜 더 중요하냐면 둘 다 리딩이나 리스닝 모두 패시브한 거예요. 우리는 패시브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적어도 리딩은 액티브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멈추고 눈으로 그 표현을 다시 백워드 해서 그 표현을 익히고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게싱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리스닝, 특히 영어 뉴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듣고 지나가요. 물론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도 자막을 켜고 본다, 그러면 이건 리딩의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는 표현은 절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이 아는 비슷한 소리로 들리는 거지 안 들려요. 여러분이 아는 소리면 웬만해서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게 딱 그려지거든요. 근데 잘 안 들린다. 소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7, 80%는 여러분이 모르는 표현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리딩의 그 정의를 조금 확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리스닝이더라도 자막을 켜놓고 있고 다시 한번 내가 CNN으로 공부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영어 뉴스로 공부한다, 내가 미드로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다시 백워드 해서 본다, 다시 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게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리딩으로 봅니다. 영어 원서만 리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리딩을 강조하는 이유는 멈추고 모르는 표현을 객싱하면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면 그때 이런 표현이었지 라고 다시 그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서 3번, 4번, 5번, 10번 정도 반복되면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자기 것이 되는 그 단계가 바로 리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당연히 인풋 중에 리스닝 중요합니다. 리딩만 하면 언젠가는 리스닝 되겠지. 다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리딩파들의 주장을,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곡해를 하거든. 내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수많은 영어 학습가, 영어 학습법들을 찾아 헤매고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제가 실수한 게 그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존경하는 대두족장님, 오성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리딩파셨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리딩만 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리딩이 리스닝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한다 그러면은 리딩을 더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한 건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완전히 리스닝은 단절시키고 리딩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는 그다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로 제가 요새 피아노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있는데 play the piano, play tennis,
엄청 많이 있거든요. piano lesson, tense lesson 이런 키워드로 입력을 하면 정말 수십만 개의 유튜브 영상들이 나옵니다. 영어 컨텐츠로.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의 영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엄청난 시대예요. 전에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리딩으로 좀 한정해 주었고 머티리얼도 제한적이었어요. 굳이 나는 프렌즈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난 프렌즈 재미없던데? 근데 그 mp3를 귀에 꽂고 다닌 듯 당연히 이건 리딩도 아니에요. 왜냐면 유튜브 영어 컨텐츠는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을 수가 있고 내가 아리아나 그란데 인터뷰를 찾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게싱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리스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샤워하면서 청소하면서 운전하면서 영어 유튜브 컨텐츠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겁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만의 소리에 익숙해져야 결국에는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풋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표현들,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쌓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 리딩에서 패시브하지만 그나마 능동적이고 액티브한, 상대적으로 레스 패시브한 인풋의 방식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여기서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고 다시 익히는 과정인 거예요. 소리도 익숙해지지만 여러분이 리딩에서 익혔던 단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우연히 만나는 come across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도 병행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정말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는 평생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 전문가들도. 그런데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나 영어 해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10년 전에 제가 잘 안 들려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나는 문법적으로 또렷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전정석 교수님의 감으로 하는 영어에 보면 영작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 종합 영어에 보면은 영작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테이프 없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아는 방식의 발음대로 영어 인토네이션도 지키긴 지켰겠죠. 근데 내가 아는 방식으로 발음 방식으로 그냥 연습을 한 거야. 영작을 해보고 그리고 눈으로만. 그러면서 왜 말이 안 되지? 근데 실전으로 가보니까 안 들려. 앞의 과정을 왜 하죠? 네, 당연히 인풋이 쌓여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정말 많이 봤던 말이야. 정말 how are you doing? 이런 거는 그냥 나와. come up with라는 표현, 뭐뭐 떠올리다 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인풋으로 너무 많이 봤어. 그러면은 진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 정말 그런 표현들은 몇 개가 안 돼. 우리가 인풋을 배웠던 것 중에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말은 잘 안 돼. 왜 안 될까? 내가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것은 네가 리딩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네이티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표현들을 먼저 익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어 말로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스스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 제가 독서를 좋아하지만 책에서 읽는 모든 표현을 내가 쓰냐? 그렇지 않아.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너무 이런 표현도 너무 많이 쓰고 또 얘기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는 한정적이에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네이티브들이 정말 즐겨 쓰는 단어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사 10개만 알면 여러분은 영어 해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구문을 전체로 얘기해야 돼요. 어떤 take나 뭐 have, get 이런 표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문론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표현, 구문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Very important. 이게 김지현 선생님이 많이 말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very important는 잘하지만 후치수식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어떤 것. 우리가 중요한 어떤 것 하면 important things라고 얘기하는데 something important는 잘 못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맨날 very important만 하는데 how important it is. 감탄사 구문인데 이것을 how 형용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만들었죠. 이런 표현들 정말 그게 중요한 건지 너는 모른다. You don't know how important it is.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아직 몰라 라고 how important it is라는 구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봐요. 이걸 제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감히 이런 학문론적으로 네이티브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들을 정말 이디엄, 쓸데없는 이디엄 외우지 마세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을 가장 잘 연구하고 그쪽 분야에 가장 뛰어난 강사, 그리고 강의력도 엄청 뛰어난 선생님은 김지호 선생님보다 분명히 본인도 인정을 해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의 측면에서, 그리고 순수 국내파 하시거든요. 순수 국내파로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저는 감히 김지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김지호 선생님하고 저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학생이었어요. 그분한테 한 1년 정도 수업을 배웠어요.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립과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기초 영어 회화 100만 빼놓고 영어 회화 100과 구동사 100을 1년 수강공, 1년 수강공, 1년 수강공 있는 이 두 개를 딱 듣고 있는데 이거는 3회 독으로 이미 끝났고 이거를 지금 3회차 반복을 하고 있어요. How important it is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기 두 개에서 배웠어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정말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한테 배워봤거든요. 뭉치 영어 이런 것도 배워봤어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뛰어난 선생님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구문을 딱 집어주는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김지호 선생님이 되게 유일했어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너무 쉽거나 너무 기초적인 문법을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정말 이디엄적인 표현만 집착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네이티브를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 할 수 있냐, 일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할 때 how it works, how things work 이런 거를 우리는 이 표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이거를 덩어리째로 가르쳐주는 게 김지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김지호 선생님이 전화 영어 하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석원 선생님도 근데 일단은 스피킹보다는 인풋을 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나는 지금 외국계니까 바로 스피킹이 필요해. 그래서 스피킹을 먼저 한 사람도 있어요. 언어의 4대 영역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시간이 enough time이 있으면은 오성원 선생님은 리딩 먼저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더 오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전화 영어를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두려운 거야. 그래서 가끔 외국에 놀러 가거나 그럴 때 현타가 왔었죠. 아니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책이라는 책은 다 영어 원서고 그런데 왜 말이 안 될까? 그래서 놀랬던 게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지금은 최근 2, 3년 동안 전화 영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외국인하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나는 인풋을 하게 되면 리딩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와 잠에서 딱 깨어나 보면은 하룻밤 만에 대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룻밤 만에 대스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초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화 영어를 병행해야 돼요. 그래요. 이게 화상 영어나 전화 영어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영어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는 굉장히 you don't know how important it is. You don't know how important it is. 천천히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you don't know how important it is. 이거 못해요. 근데 you don't know how important is it? It is?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빠르게 돼 있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실 영어도 괜찮아요. 전화 영어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배웠던 인풋으로 배웠던 표현들을 리딩으로 배웠던 표현들을 리스닝으로 배웠던 표현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는 거야. 확률적으로 높게 배웠던 김지호 선생님이 강의에서 배웠던 표현을 전화 영어에서 How important it is, something important. 이거 한국인들이 잘 못한다 했지. 내가 한번 써봐야지. 이거를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거에 의의가 있어요. 한번 써보면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써보려고 노력했으나 생각이 잘 안 났어. 그냥 버벅거려서.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이 나. 맞다. 우리가 오답 노트와 똑같거든. 오답 노트를 왜 쓰죠? 네, 내가 틀린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이거 똑같아요. 전화 영어를 해보고 네이티브들하고 되게 개면 좁고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나? 그 영어 공부 엄청 10년 넘게 했는데 저도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지금도 두렵긴 두려워. 저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좀 바빠가지고 전화 영어를 못했거든. 전화 영어를 6월달에 해야 되는데 외국인하고 통화하려고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화가 돼야 돼.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순수 국내파기 때문에 우리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주말에 말 안 하고 TV만 보고 여기 앉아있다가 출근하면은 월요일날 뭐 회의할 때 이럴 때 갑자기 입을 열면 버벅거리거든. 이거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아웃풋을 병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한테 저만의 꿀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크릿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 영상 홍보 맞습니다. 홍보 맞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엄청나게 느낍니다. 인풋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죠. 인풋 3가지 말씀드렸어요. 리딩, 리스닝, 그 다음 김재우 선생님의 인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책으로는 안 돼요. 강의를 너무나 잘 하세요. 근데 이 3가지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영어를 하면서 내 영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속도감이 조금 느렸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실감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뮤지컬 캐치 영상을 만들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리딩 위주로 공부하기도 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어에는 2가지 감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휘 감각, 그러니까 리딩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감각. 두 번째는 소리 감각. 제가 그렇게 발음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영어 초보인데도 발음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장은 엄청 쉬워. 근데 발음만 좋아도 뭔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 발음이 일단 안 좋고 아웃풋 방식도 제가 영작 문제를 성문 종합 영어나 이런 걸 보면서 눈으로 보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발화 연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감각이 늘려야 늘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원래 타고나기를 소리 감각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어는 외국어예요. 언어는 글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감각 또한 외국어를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뮤지컬 캐치를 공부해라, 뮤지컬 넘버를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팝송도 돼요. 팝송도 모든 외국어의 노래들은 노래의 강세, 운율을 다 맞추어서 멜로디가 입혀지거든요. 당연히 뮤지컬 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랫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구구절절 너무 이런 가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래는 시죠. 시. 간결해요. 3, 4분의 노래 안에 가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노래 안에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래 가사는 simple and concise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가 정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배우신 분은 중국어 노래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어도 못지않게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 있죠. 그거가 다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의 심장을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 친구 중에 영어 400곡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왜 영어 못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달려있는 영어의 뜻, 구문, 표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만약에 그것까지 공부하게 되면은 영어가 굉장히 빨리 늘 수 있는 발판, 이미 영어 잠재적 DNA, 포텐셜 DNA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뮤지컬 캐치를 만들면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뮤지컬 캐치는 끝까지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끝까지 반복하고 평생 뮤지컬 캐치의 20곡만 반복해도 영어가 그냥 적당히 외국인들하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영사전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영사전 예찬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반대도 꽤 있어요. 나는 영영사전 하나도 못 봤는데 영어 꽤 하거든? 그거는 일단은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되게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영한사전만 보더라도 영어 공부에 성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영어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영한사전만 봤다 하더라도 영어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면, 인풋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미 그 한국어 간섭 현상을 인터벤션, 한국어의 간섭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고,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제가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또 영어 원서도 한 500권, 1000권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원서를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어가 안 됐지? 라고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develop라든지 discover, 오늘 또 운전하면서 유튜브 채널 들었는데 Today I will tell you the truth that I have discovered recently 이렇게 하더라고요. discovered가 뭐죠? 네, 발견했다. 근데 이걸 영양사전에서 찾아보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냐,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더라도 영양사전에 찾아보면 그게 쉽게 또 풀어져 있거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종의 영작 연습을 한다니까. Be careful of something 할 때도 careful로 careful? Be careful of something 하면은 뭐 조심해, watch out 이런 뜻이죠. 근데 그냥 조심해? 그러면은 정말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건지,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어떤 것을 신경을 쓰라는 건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또 careful을 찾아보면은 예문도 있어요. 아, 이게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신경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뜻과 예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영양사전이에요. 게다가 캐치를 만들든 위키드 영어 원서 영상을 같이 해독을 해드리든 제가 영양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변치 않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표현들도 많이 찾아보는 거. 첫 번째, 플래시드, 엊그제 올려드렸던 캐치 영상에서 21탄이었나요? 20탄이었나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calm이에요. calm and peaceful. 그러니까 플레이스에서 유래된 거죠. 그 제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성정이니까 되게 평온하고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placid. 이거 내가 영양사전 찾아보니까 placid, 그러니까 유사어로 calm, peaceful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열의 단어들은 저한테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설을 많이 읽긴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오리진 뜻까지 깊게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한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discover만 계속 쓸 거야. 근데 discover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 discover가 어느 커버리지까지 다 커버하는지 단어의 레인지까지 다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영양사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소설과 영양사전 둘 다 열심히 찾아봐야 되지만 제가 소설을 한 500권 정도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이 더디게 는 것은 영양사전을 안 찾아봤기 때문이다. 저는 영양사전 강력한 옹호파입니다. 시간이 안 된다면 소설 대신 영양사전이라도 봐라. 영양사전을 더 우선시해라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성 선생님도 말씀해요. 영양사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 이건 굉장히 극단적이긴 해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영양사전만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영양사전이라도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저는 캐치나 위키드라는 컨텐츠, 영어 컨텐츠 위에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기 위해서 영양사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인풋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 다 아는 방식을 다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저만의 시크릿 요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영어 실력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이유, 이 두 가지 알려드렸죠. 뮤지컬 캐치, 뮤지컬 넘버가 아니라면 노래, 팝송 공부 반드시 해라. 두 번째, 영양사전 반드시 봐라. 시간이 정 안 된다면 소설 대신 영양사전 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양사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다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면 저한테 진짜 따지러 오세요. 진짜로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든 아니면 저한테 댓글로 욕을 하든 알려주세요. 제가 배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상 영어 학습 영상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 이상은 학습법 영상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도 하나 더 추가로 올리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또 올릴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단서 조항을 남겨드리긴 했어요.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똑같지만 저도 자기개발 영상 똑같은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루틴을 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시스템화 하세요. 부자가 된다라고 외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로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동기부여 받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옛날 영상 좋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얘기를 해주면 또 자극받아가지고 그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맞아, 영어 공부 캐치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영어 원서 지금이라도 빨리 열심히 읽어야지. 그래, 영어 지금 웃긴 영상만 봤는데 유튜브 볼 때는 영어 컨텐츠도 한번 소비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번 또 잔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몇 개월 뒤에 또 한번 잔소리하러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뮤지컬 캣츠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시죠. 언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정상에서 만나시죠. See you at the top. 감사합니다. Thank you.